보시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한 75조 개의 각각의 소단위 생명체들이 우리 인체의 장기 구성을 이루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인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어떤 양어에서도 전체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이 세포로 보면 그 건강이 보인다. 그래서 모든 건강은 세포로 통한다. 뭐 이렇게 제가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우리 체내에서 각 장기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 일들을 잘 하면서 과제를 업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이걸 작업이라고 하죠. 세포들이 하는 작업들이 주어진 임무들이 있는데 그 작업들을 지속하다가 어떤 뭐 외부적인 그 침해 환경에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해 환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들이 손상이 되는데 손상된 세포들이 어떻게 복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손상세포들은 손상이 되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신으로부터.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세포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는다. 두 번째, 세포는 자기 신체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들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아. 이걸 침략군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그 침략군의 공격을 받은 세포들은 체내 자기 스스로의 바디, 몸에 손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손상들이 생기면 세포는 자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아파서 자기의 업무나 뭐 회사의 비즈니스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상세포들은 이렇게 침해되어지는데 이렇게 침해되어지면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스스로 복구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데 그 복구의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것들이 바로 복합인지질이라는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손상세포는 스스로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로가 있는데 그 제로가 바로 복합인지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인지질은 손상세포의 복구 제로로 사용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손상세포의 복구 제로인 복합인지질이 어떻게 우리 인체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복합인지질은 천년의 음식에 들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복합이라는 말을 빼고 단순하게 인지질이라고 표현해요. 인지질. 그래서 그 포스포리피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포리피드 영어로.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인지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인지질은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어요. 콩과 브로콜리, 호두나 자, 갱가루, 계란 노른자 또는 불포화 지방산 등푸른 생선이 많이 들어있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 36, 9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복합인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인지질이라고 한다. 포스프리피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 상태의 인지질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인지질의 그 분자 구조는 이런 일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년 음식에 들어있는 인지질의 분자 구조는 이런 일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인지질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 체내로 들어간다. 체내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인지질들은 모두 다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체 간은 자연 상태의 인지질을 받아서 합성과 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합인지질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성숙행 복합인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행 복합인지질. 다시 말해서 간은 자연 음식에 들어있는 인지질을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가 바뀐 복합인지질로 다시 재생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인지질로. 간에 이렇게 복합인지질로 새롭게 생성된 것들을 제조해서 이것들을 체내에 필요한 손상세포에게 전달한다. 손상세포에게. 손상세포는 이 인체의 간에서 만들어진 복합인지질을 재료로 삼아서 스스로 손상 부위를 복구한다. 복구한다. 그리고 손상세포들은 이런 복구로 손상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정상세포로서 회복된다. 요게 우리 인체가 음식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손상세포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손상세포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에 누구나 자동화처럼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그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손상세포에 대한 개념을 현대과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손상세포. 손상세포로 인해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아프다. 이렇게 과학이 정의를 해놨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아픈 이유는 바로 우리 체내에 발생되는 손상세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상세포로 인해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아프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체는 스스로 이 손상세포를 복구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다. 자연에 있는 인지질을 이용하고 그것들이 간의 복합인지질을 만들고 또 손상세포에 전달된 손상세포는 스스로 이 복합인지질을 이용해서 복구하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된다. 이런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손상세포가 우리 체내에 점점 더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증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자동화된 손상세포 복구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아픈 것들이 멈춰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리 인체 스스로가 음식에서 공급되는 인지질을 받아서 간에서 복합인지질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손상세포로 보내는 이 복합인지질이라는 재료의 양이 전체 사용량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상세포는 100%의 이 성숙행 복합인지질이 필요로 한데 우리 인체는 음식으로부터 받는 이 재료를 받아서 복합인지질을 만들고 그 손상세포에 공급하는 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따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20%를 지난 나머지 80%의 수많은 체내 손상세포들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상세포를 복구하는 복합인지질이라는 재료 부족으로 사멸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수많은 손상세포가 복합인지질이라는 재료 부족으로 사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멸된 세포로 인해서 우리 인체는 우리 몸속에서 이런 스스로 시스템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중지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유심히 연구를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인체의 간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복합인지질이라는 재료를 만약에 외부에서 만들 수 있다면 이것들을 인체 체내의 손상세포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소상세포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는 그 과제를 삼아 저희들이 약 한 30여 년에 걸쳐서 이 연구를 시행하고 또 그것들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인체의 간이 만들어 놓은 이 복합인지질을 외부에서 만드는 기술을 획득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체의 간을 대신해서 외부에서 복합인지질을 만드는 기술로 이 성숙된 복합인지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재료에 또는 원하는 곳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과학에서 이 소상세포에 대한 개념을 넓게 또는 깊게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논문들과 새로운 방식을 대두해서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줄기세포는 만병의 치료를 하는 통치약이 아닙니다. 줄기세포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체줄기세포, 또 하나는 배아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그 특성이죠. 원래 DNA에 유래된 특성은 성체줄기세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분열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세포가 성체줄기세포다. 반면에 배아줄기세포는 끊임없이 문제만 없다면 끊임없이 분열이 가능한 세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줄기세포 개념은. 자, 그런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논제 하나가 바로 사람이 과학이 이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요? 보세요. 배아줄기세포는 사람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연구실에서 과학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법률이 허락한다면 우리 장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기를 만들어서 밀매를 하는 현상이 생기고 수많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그 장기로 인해서 다른 문제들이 도발될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은 더 편리한 걸 찾습니다. 그죠?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큰 효과를 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과학계에서 이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해서 사람의 장기를 만들어낸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많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장기를 띄어서 파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들을 육성시키지 않아도 되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범죄의 현장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바로 이런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학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줄기세포의 성향은 그 성체줄기세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열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가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하고 분열하고 다시 몸속으로 넣어주면 그것들이 들어가서 마치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한 줄기세포의 치료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도 없고 많은 어느 도단의 얘기들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줄기세포가 가지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바로
줄기세포의 주 목적이 체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세포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내의 손상세포를 대체해서 새로운 줄기세포가 역할을 대신하는 거요.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줄기세포다. 그래서 이 손상세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손상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우리에게 시도를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는 반면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방식의 복합인지질을 사용하는 방식은 너무나 쉽고 가성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필요할 필요도 없고요. 수많은 비용을 지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체내의 손상세포 복구 시스템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줘서 손상세포를 복구시키는 이런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이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좀 더 한 차원 높게 유지시켜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목적을 가진 우리 이 복합인지질의 재료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것은 식품 또는 화장품 어떤 종류의 제품이라도 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복합인지질의 재료를 잘 활용하면 매우 훌륭하게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복합인지질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